좀 불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옐친과 클린턴 손을 잡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렇게 웃으면서 찍었는데 지금은 백악관 가서 혼나고 있어요. 맞아요. 넥타이 안 메고 왔다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핵 폐기한 게 뼈아픈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도 뼈를 때려서 이제 뼈가 안 남지 않았을까요? 무너져 내렸어. 너무했어. 우크라이나가 원래 한때는 3대 핵 보유국 3위의 핵 강국이었어요. 무려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구소련 때부터 개발해온 핵이 1,700여 개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 핵을 우크라이나 갖고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들죠. 30기라도 있었다면. 그런 걸 핵 억지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어떤 협정을 맺었습니까? 핵을 포기하는 대신 러시아와 미국, 영국으로부터 안보와 체제를 보장받는다라는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를 체결하면서 1,700기나 됐던 핵무기를 모두 다 없애버리거나 이전을 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겠다던 러시아가 침공을 했죠. 한 번뿐입니까?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말고 2014년 크림반도 병합도도 침공을 했죠. 네. 그때 영국과 미국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와 굉장히 친밀해질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는데 역시나 재선이 돼서 돌아오자마자 정의에서도 미국이 왜 이러지? 라는 의문을 남긴 채 러시아와 지나치게 가깝게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하는지 우리는 다 봤잖아요. 그래서 더 충격적인 거죠. 핵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 사태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핵우산 100% 신뢰할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우산을 펴주겠다라고 했는데 자동 우산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펴줘야 되는 우산이에요. 멀고.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진짜 펴줄 거냐 믿을 수 있느냐. 만약에 지금 재래식 공격이든 핵 공격이든 만약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을 한다고 하면 트럼프의 미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도와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과 행동을 봤을 때는 퀘션 마크가 들거든요. 2023년도였었죠. 이제 트럼프한테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중국이 양안 문제에서 대만을 침공한다면은 미국은 군대를 파견할 것인가? 했더니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그건 완전히 거저주는 거다. 대만에 미군을 파병하는 것은 바보나 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대만 국민들 정말 멘붕이었거든요. 진짜로 중국이 쳐들어오면 우리 큰일 나는 거네. 지금 여기서 거저주는 거다에 우리가 방점 좀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 양반은 트럼프는 피하 구별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독일 총리가 이런 말 했잖아요. 더 이상 미국은 독일의 우방이 아니라 독일의 적이다 이런 식으로. 네가 그렇게 나면 우리도 그렇게 나가겠다. 그래서 만약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거래 기술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트럼프를 믿을 수 있느냐. 근데 뭐 지금 뭐 트럼프한테 무슨 가치관이라는 게 있습니까? 전문가 그룹도 또 정책 담당하는 분들도 이제 사실 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적골 나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유지해 오던 비핵화 북한에 대해서 줄곧 요구하던 이 정책 기조는 어디로 가야 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논리를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김정은이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확신을 가질 거야. 핵 갖고 있기를 잘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되는 이런 딜레마에 좀 빠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국 우려하는 거는 미국이 우리한테 우산을 씌워줬는데 결국은 비가 올 때 보니까 이게 찢어진 우산이라서 줄줄 새거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좋은 우산을 준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아쉬울 때 되니까 우산을 뺏어가 버리는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걱정인데 사실 우리 정부가 아직까지는 그냥 한미동맹의 이 기존 틀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나 뭐 전문가 그룹이나 이런 데서 좀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좀 창의적으로 좀 짜야 되느냐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답을 좀 못 찾은 것 같아요. 탈북민 입장에서 볼 때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대한민국에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한 전문가들이 너무 많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째고 해서 거미줄처럼 쫙 엮어내서 맞아. 이론이 너무 많이 존재해요. 그런데 슈퍼 앞에서도 많고. 북한은 이론이 없는 곳이에요. 나는 그래서 가끔은 참 너무 속상해요. 저런 대화가 북한이랑 통할 거라고 생각하나? 북한은 그런 어떠한
뭐 전략과 전술, 계획 이런 쪽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쫑개 한 마리가 대동강물 흐려놓는다. 쫑개가 뭐예요? 쫑개? 미꾸라지. 쫑개라는 그 고기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쫑개가 엄청 갈게요. 쫑개가 그 물 흐려놨잖아요. 자기를 흐려놨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지. 그럼 그런 거에 대한 ABCD 플랜은 아무리 세워놔도요. 김정은은 절대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극단주의적으로 가지 말라 그러는데 핵을 가지겠다 그러면 극단주의라 그러거든요. 극단주의적으로 가지 말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극단주의야. 그 여기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행동들, 극단적인 거 여기가 다 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성적으로 대화가 돼요? 그 극단주의자하고 말을 하겠다? 이거는 어불성설한 얘기. 이렇게 말 안 통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살도 엄청 찌고 그냥 맨날 그 주민들 다 굶겨 죽이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이건 비하 발언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김정은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김주애가 얘가 키 아빠 다 따라잡았어요. 벌써. 몸이 이래요. 그런데 주민들 보면요. 지금 입대 조건이 148에 43kg예요. 얼마나 못 먹었으면 입대 조건이 148에 43kg로 줄겠어요. 이런 걸 볼 때 저런 비정상적인 것하고 그냥 오로지 체제 유지밖에 모르는 저런 김정은과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